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세 번째 영상 조금 빠르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말 일요일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인지 많은 분들이 빠르게 귀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도 저녁 한 9시쯤부터 이제 급속도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밖에 계신 분들 슬슬 귀가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전달드렸던 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몇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2주가 되려면 다음 주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말한 2주는 이번 주를 말했던 거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20만 관객이 달성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공식 팬카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좀 그것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만 관객이 되니 우리가 주말을 많이 활용해서 좀 결과를 얻자. 왜냐면 이번 주에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주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했을 때는 3월 1일 날 개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이미 지나갔지만, 어찌됐건 2주차가 되는 시점이 이제 다음 주부터니까 이제 임영웅님의 영화가 앞으로 이제 3월 한 달 내내 또는 4월달, 5월달 쭉 걸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보통 이 첫 주에서 10일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만 관객 목표를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영화가 꼭 20만 관객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높은 성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기왕이면 20만이 좋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 더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투표에 대한 부분, 제가 앞선 내용에서 투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내부적인 얘기라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 하실 필요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만 전달 드린 거, 요 부분만 조금 핵심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투표하셔도 됩니다. 투표하셔도 되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내부적 사정이 아직 제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전에 이 투표와 관련해서 또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아직 제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면 또 차후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와 이 투표에 대한 이야기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 많이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진이 누구예요?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웅변대회 때, 그때 이 상을 받고 했던 그 당시 때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겠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머리도 탁 발라서 넘긴, 확실히 어머님이 이제 미용실을 하셨다 보니까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폴스투를 입을 일이 잘 없는데 저도 저렇게 입은 적은 없는데, 어찌됐건 저렇게 주변에 이렇게 꽃도 막 장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웅변대회 현장에서 촬영된 모습 같습니다. 이때 임영웅님이 상 타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유치원배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임영웅님은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어렸을 때 지금의 목소리처럼 막 중저음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아이치고 차분한 목소리였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도 딕션이 좋잖아요. 저는 발음이 조금 좋지 못한 편인데, 임영웅님은 이 발음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웅변대회에서 이렇게 1등을 차지했던 게 아닌가. 이 사진이 다시금 팬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너무 귀엽다, 저때 어떤 이야기로 웅변대회 1등을 했을까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임영웅님이 과연 이때 웅변대회에서 무슨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길래 상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구나. 유치원 때 대단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때건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 대학교 때건 상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 받았던 모습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웅보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극장가로 자꾸 찾아요. 근데 문제는 극장가에서도 웅보십이 심해지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요 큐브들. 임영웅님의 이 갤러리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이 갤러리가 마련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계신데 이게 또 주말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방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7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을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큐브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이렇게 이벤트에서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내보니까 이 소천사님들 중에서 찬성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소속사에서 다시 회수해가지고 제가 예측한 그 임영웅님의 인터뷰 자리가 정말 신사옥이 맞다면 거기 로비나 이런 곳에 임영웅님의 사진과 더불어서 이게 막 전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마 현장으로 이렇게 좀 회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저걸 출시해줬으면 좋겠다. 네.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정도로 저 임영웅님의 요 큐브가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탐나는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워낙 고퀄리티이기도 하거니와 임영웅님의 모습이 잔뜩 담겨있는 요런 큐브 집에 하나 딱 두면 장식품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탐내고 있지 않나. 저도 좀 탐내고 있는데 이거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웅보십이 심해질 만큼 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스타이다 보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 요즘 많이 보여요. 특히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춤 댄스를 단체 댄스를 이렇게 행사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인데 보니까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영웅님의 이 노래 영향력이 이제는 댄스계에도 사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댄스로 추기에는 좀 어려운 노래 아닌가요? 근데 역시나 임영웅님의 노래가 워낙 인기가 많고 워낙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댄스에도 함께 포함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가 유튜브 내에서 절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한 정말 유명한 가수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군지 한눈에 아셨다면 이분의 팬일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리상자의 이세준 님입니다. 자, 유리상자. 유리상자의 노래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보면 프로필에 이세준이라고 되어 있고 보면 유리상자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죠. 이분이 근데 갑자기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4일 전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노래는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였어요. 이 유리상자님이 데뷔한 게 과연 몇 년도일까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일단 1집 앨범 자체가 1997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7년도면 10년, 2027년이 20년 데뷔니까 27년에서 지금 23년이니까 4년을 빼면 와, 데뷔한 지 17년 차가 맞나요? 데뷔 17년 차의 선배 가수가 데뷔한 지 몇 년 안 되는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를 커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임영웅님이 단순히 트롯 가수에서만 끝이 났다면
또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걸었다면 이렇게 정말 이 유리상자는 이 발라드 가수 중에서도 정말 레전드잖아요. 정말 오래된 레전드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지금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불렀다? 그것은 이미 임영웅님의 노래 자체가 이제 트롯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임영웅님의 노래 자체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I'm Here로 앨범에서 아예 새로운 다장으로 재탄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같은 경우는 사랑은 늘 도망가와처럼 드라마 삽입곡이다 보니까 이 가수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준님이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를 커버했다.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고 댓글도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또 자신만의 그 감성으로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정통 발라더가 부르는 임영웅님의 발라드 곡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역시 임영웅님이 정말 장르에 한계가 없는 사람이 맞았구나.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정말 잘 소화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 정도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장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신감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자신감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여서 나오게 됐겠습니까? 바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영웅 님도 이번 영화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나 같은 놈을 왜 사랑해 주실까? 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리로드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현재의 모습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꿈은 아닐까? 또는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매번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많이 쏟아냈어요. 그만큼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엄청난 행보들을 임영웅님은 아마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팬분들의 이런 열렬한 응원이 지금의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이게 과언일까요? 절대 과언일 수가 없죠. 팩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독특한 주제의 영상이 올라와요. 사피엔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구독자가 181만 명인데 굉장히 뭐 다양한 역사, 다양한 지식들 이것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조회수도 뭐 5억 4,5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정말 초대형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왜 이 채널을 소개해 드리냐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영상 중에 가운데 보이세요? 이호선 교수님이란 분이 임영웅 팬덤이 거대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자존감에 대한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셨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이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남기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한 주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취미 활동이라고 해요. 최상의 전문성과 최고의 몰입이 딱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취미 생활이라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집중과 몰입을 해서 이 생각을 모아 흘러가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취미 중에서도 혼자 사는 취미가 있고 소그룹 적은 사람들끼리 하는 취미가 있고 공동체 취미가 있는데 혼자 노는 취미보다 아무래도 다 같이 단체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소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지관, 주민센터 또는 동호회 어떠한 소속이든 그것에 소속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의 의미를 만드는 학습 공동체를 특히나 추천한다라고 해요. 취향이 비슷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전문가 그리고 덕후, 덕질을 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몰입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가졌을 때 자아 실현을 꽃피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바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2의 양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유,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왜 제2의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육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활동, 누군가를 돌보는 활동, 뭐 첫 번째로는 봉사활동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위한 심적인 양육도 추천. 그게 바로 팬덤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클럽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쯤 되면 벌써 뭐 소천사님들 소름 돋았다라고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의 채널 꼭 가셔서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길 바라는 게 정말 이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첫 번째는 봉사활동, 두 번째는 팬클럽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플랫폼, 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 톡방 이러한 곳에 문화생활 참여를 하며 공동문화를 창출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 집단 여가 활동, 집단 취미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 요즘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영웅시대에 많은 가입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고민을 딱 해보셨다고 해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말 그대로 즐거워하며 참여를 하고 모든 공연, 모든 콘서트를 따라다니고 콘서트표가 매진이 되고 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했던 시절을 다들 지나왔고 지금은 현실의 관계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제 상실됐다라는 거죠. 요즘 팬덤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성취,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임영웅님의 이런 음원 스밍 차트, 오늘도 지금 멜론 차트 석권했었죠. 오전 8시에. 자, 사랑은 내 도망가로 시작해가지고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사랑의 진짜까지 13위까지 완전 싹쓸이 해버리는 요런 성취감 엄청나잖아요. 이런 집단 성취감을 경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욕구까지 획득이 되면서 이 진정한 관계의 만족감이 그리웠던 이 외로웠던 것을 팬덤 문화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덤 활동을 굉장히 강추한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나를 아껴주는 이 긍정적인 자기애,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기애, 이 자기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에서 발현되는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대우해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줬을 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요. 결국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과 팬덤 활동이라고 해요. 남을 돌봄으로써 내 자신이 성숙해질 수 있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천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가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낳지 못한 사람의 인격 차이가 꽤 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조차도 미성숙된 자아인데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한층 더 성숙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팬덤 문화 역시 꼭 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누군가를 탐구하고 그것이 다 같이 공동체로서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성과를 내는 이 성취욕까지 느낄 수 있는 이 활동이 바로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추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영웅시대 분들이
얼마나 지금 건강한 활동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까? 깜짝 놀라셨죠? 저도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팬덤 문화를 열렬히 이어나가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재밌어 할 만한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선 내용에서 임영웅님의 이 군 생활, 군대 미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군대 시절 미담을 쏟아냈던 바로 그 친구분, 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였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요 결혼 축가 부를 때 있죠? 임영웅님이 결혼 축가를 불렀는데 요때만 부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과거 부산 해운대 버스킹을 갔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리로드에도 등장했던 형님분, 그분의 이 결혼식 때 등장해서 축가를 불렀는데 요때 잘 기억해 보시면 소씨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 해운대 버스킹을 할 당시 때 결혼을 하신 분이고, 여기는 임영웅 님이고, 자, 이분이 누굴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부산에 있는 이 장애인 축구 어린이 유소년단의 이 협회 대표님으로 계신 임영웅 님의 친구분이라고 했는데, 자, 이분이 바로 그 군생활 시절에 후담을 쏟아낸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이분과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이 가운데 형님분과 다 같이 만나서 이 선물로 받았던 가디건도 이렇게 커플템으로 세트로 맞춰서 입고 요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임영웅님의 찐 의리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임영웅님에게 이렇게 찐 의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주변 분들이 너무 부럽다. 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요 사진입니다. 자, 요 사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전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자, 쭉 한번 확대를 해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자, 우리가 몰랐던 이 비하인드 소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러 임영웅님이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꾸밈이 없었고 선하고 배려하는 멋진 영웅님이었어요. 얼굴 볼살이 조금 야위인 모습이 안쓰러워서 울컥했답니다. 그 조그만 얼굴에서 우리를 울리고 또다시 웃게도 하는지 그저 감탄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유튜브 많이 봐달라고 하시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 임영웅님이 사인도 해줬던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박미숙님 이렇게 해서 임영웅 건강하세요. 2020년 5월 30일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겠습니까? 바로 요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임영웅님이 이 결혼식 축가로서 갑자기 지방을 내려가서 기습적으로 등장했던 바로 요때의 결혼식장에 갔었을 때에 요 결혼식 끝내고 아마 임영웅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식당에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 모습이 또 제가 발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은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임영웅님의 주변 분들을 챙겨왔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 언제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붐쌤의 결혼식이었죠? 이때는 이제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 멤버들, 다른 트롯 가수 동료들도 다 같이 모였었던 바로 붐쌤의 결혼식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워낙 이제 비밀리에 결혼식이 진행이 돼서 임영웅님이 간 거냐 안 간 거냐, 노래를 불렀냐 안 불렀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붐쌤의 결혼식에도 참석을 해서 임영웅님이 굉장히 자리를 빛내줬었다. 아마 이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리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인연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동료 가수로서 만났건, 스텝으로 만났건, 또는 관계자로 만났건, 광고주와 광고 모델로 만났건, 신정훈 대표님처럼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로 만났건, 군대 시절의 선우임으로 만났건, 같이 운동을 했었건, 또 임영웅님과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하며 알게 된 유튜버건, 각종 미담만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연예계에서 미담만 쏟아지는 연예인이 정말 드물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유일하게 미담만 쏟아지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유재석 님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역시도 임영웅님처럼 이 미담이 쏟아지는 연예인은요, 유재석님과 뭐 몇몇 분이 있어요. 뭐 김국진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가수들 사이에서 가수로서 이런 미담이 동료들만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 지냈던 과거의 지인들까지 쏟아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특정 가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군대 비리라던가 과거 학창 시절의 문제점들 이런 거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가수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수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임영웅님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왔으려면 진작 나왔겠죠. 그들이 벌써 데뷔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과거의 이 자신의 삶의 행적조차도 갑벽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슈퍼스타는 이것까지도 갑벽하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토록 임영웅님의 이 팩트 담은 내용들 제가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수호맘님 채널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또 만나요.